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인천을 가게 되는데 엄청나게 변해가지고 아 진짜 이 옛날 그 인천항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송도 그 항공공사에서 전체를 딱 봤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. 안녕하십니까. 인천에서 선인중학교, 선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울산대학교 교수를 한 40년 정도 역임을 했고 그 후에 여기 울산항공공사 사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김재균입니다.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가진 도시, 적경지면서 제조업으로 성장한 도시, 인구 300만 돌파를 앞둔 도시, 개방성과 애양심을 가진 도시. 아인프롬 인천. 저 건너편에 이제 중공업이 있고 본항이 있는데 시내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중간에 전부 다 이 공장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도 항만위원회 위원 되기 전에는 여기 장생포라는 데를 한 번도 안 와봤어요. 울산항에 대해 가지고 뭐 이렇게 연구의 대상이거나 그다음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항만위원 되면서 갑자기 이제 울산 항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죠. 예. 항만은 사실은 항만은 엄청나게 중요하죠.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보게 되면 섬나라나 마찬가지예요. 삼면이 바다고 저 위에 육로가 뚫려 있는데 그 부분은 막혀서 못 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섬이라는 지역하고 똑같은데 수출이 물동량의 99%가 항만을 통해서 전부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만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. 우리나라 산업 전체가. 그래서 보기보다는 항만이 엄청나게 중요하다.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. 그 울산항은 이제 자랑이라고 그러면은 일단 물동량 기준으로 난 전국의 세 번째 그 항만이고요. 그러니까 부산항이 제일 물동량이 크고 그다음에 여수광양이 두 번째로 크고 세 번째로 이제 울산항이 인천항이 이제 네 번째입니다. 근데 그 중에서 액체 화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일 많은 취급을 하고 있고 액체 화물이라는 게 시작은 이제 원유 수입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정제를 해서 휘발유, 뭐 디젤유, 뭐 항공유 만들어내고 나머지 부산물로 각종 뭐 나프타라든지 에틸렌이라든지 이런 해서 석유화학 공업이 이제 발달해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만약에 이제 그 탈탄소 한다고 그래가지고 석유가 없다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?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소재들이 다 이 석유에서부터 뽑아낸 것들이거든요. 치약, 칫솔, 의약품, 그다음에 화장품, 원료들 상당 부분이 그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산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 그대로 여기는 액체 에너지, 액체 화물이 주를 이루는 항구이고요. 그 기후 변화로 인한 탈탄소 때문에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그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? 항만도 그런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 육상보다는 해상 쪽이 더 변화가 빠르거든요. 2050년까지 모든 외항선은 전부 다 무탄소 에너지로 전부 다 가게끔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. 이제 친환경 선박연료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됐는데 그래서 울산은 그런 뭐 LNG가 됐든 메탄올이 됐든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됐든 모든 그 연료를 다 취급할 수 있는 그 종합항만입니다.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친환경 그 에너지 이쪽으로 앞으로 이제 계속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2050년까지 해야 될 로드맵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울산항 같은 경우에는 이 탱크 터미널이 상당히 많습니다. 액체 화물을 갖다가 저장을 했다가 다시 또 뭐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 다시 실어 날르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앞으로는 아마 이쪽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 같습니다. 예전에는 인천항은 그 관문이 생기기 전이니까 배 타고 오게 되면은 그 한인천역 뒤에 그쪽으로 들어갔거든요. 그래가지고 상당히 정겨웠죠. 상당히 정겨웠죠, 사실은. 어렸을 때 인천항의 그 기억을 보면 상당히 좀 느낌이 좋았어요. 그리고 또 거기서 보면 바로 곧바로 저기 공원, 그 메가더 장군 동상 있는 데까지 다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 차이나타운 있고 신포동이죠. 예, 그쪽으로 해서 배다리까지 이렇게 쭉 하는 그 과정 동네들이 상당히 정겨웠거든요.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고, 근데 지금 가끔은 아니지만 이제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인천을 가게 되는데 엄청나게 변해가지고 아 진짜 이 옛날에 그 인천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뭐 휴가 때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인천항공공사 간 거는 이제 작년 여름에
그 송도 그 항만공사에서 전체를 딱 봤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.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일단은 인천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기회를 많이 잡았죠. 왜냐하면 항공화물과 그다음에 해상화물을 갖다가 동시에 취급하는 그 복합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인천항밖에 없잖아요. 그리고 또 이게 중국에 가까워져 가지고 크루즈도 발달돼 있고 자동차도 운반 처리할 수 있고 컨테이너도 또 몇백만 TU 정도 하니까 컨테이너도 발달돼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벌크도 또 이렇게 발달돼 있고 그래서 화종별로 균형 잡힌 항만 아주 균형이 잘 잡힌 그런 항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사실 인천항이라는 데가 서울의 관문이잖아요.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뭐 일단은 항만 배후 단지에서 물류 산업이 번창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뭐 송도 신도시 하면서 특히 바이오 쪽으로다가 그쪽으로 다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인천의 미래는 밝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가 그 몸은 되게 편한데 마음은 되게 안 편한 공사 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. 그 욕심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기관장으로서의 임기는 정해져 있는데 보통 한 가지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뭐 5년 10년 걸리는 사업들이거든요, 대부분이.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갖다가 내가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버려야 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관에 어떤 일을 해줘야 도움이 될까 이런 쪽에 고민을 많이 했고요. 그래서 제일 잘했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2050년까지 울산항에 가야 될 방향성을 갖다가 확실하게 정립을 했다.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친환경 선박연료의 거점 항만으로 국가가 지정을 했다.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좀 일조를 한 부분이 좀 일단 제일 잘한 부분이고 아쉬운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잘한 일은 많은 것 같은데. 또 한 가지는 또 뭐 어쨌든 간에 여기 친환경 에너지가 주류이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울산 앞바다에 한 50km, 70km 바깥에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서게 되거든요. 6기가와트 정도에 6기가와트면은 1기가와트가 원자로 1개입니다. 그러니까 원자로 6개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단지가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거점 항만으로 이제 울산항에 이제 일단 왜냐면 기자재가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? 일단은 그 조립부두를 갖다가 일단은 이제 건설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만들어 놨다. 그래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서 해상풍력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체의 스트림을 다 만들어 놨다.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정부 경영평가, 기재부 평가 A 등급 받았다. 뭐 이 정도 중학생 정도이고 고등학생 정도이면은 어쨌든 간에 자기 인생에 대한 목표라든지 그다음에 자기 가치관 그다음에 인생관 이런 것들이 형성이 안 됐을 시점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앞으로 미래의 인생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다 형성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인천이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전 상당히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인천에서 10년이었었다.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인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다. 그리고 결혼하면서 번적도 인천으로 옮겼어요. 그리고 번적이 그래서 지금 미추홀구 주안동 어쨌든 간에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냈던 곳이 인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의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.